네, 이때 A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거부터 보셔야겠죠. 이것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때 했던 것처럼. 그렇지. 얘를 통분해 준다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분자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뭐 분의?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2구나. 뭐 이렇게 쉬워? 그 메인 얼마겠어요? 2. 아, 이런 걸 숙제로 해줬어요. 니들 다 자신감이 빡 올라갈 텐데. 자, 다음. 와.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720번.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저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때 알파 빼기 1 베타 이런 식의 문제를 최근에 본 적이 자, 패스하시고요. 721번 가겠습니다. 이거 숙제고요. 자, 다음 722번 가겠습니다. 자, 세 근이 모두 정수고요. 한 근은 다른 근의 몇 배라고요? 2배래요. 그럼 보통 근이 3개잖아. 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조건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그렇지 2알파. 나머지 한 근은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베타. 그래서 근과 이제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아까 이거 위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알파 대 2알파 대 4알파로 잡으면 되겠죠. 근을 순서대로 그죠? 그럼 끝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근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잡아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쓸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다 더한 거 시작. 알파 더하기 2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얼마구나? 5가 나오겠구나. 맞니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또 두 개씩 곱해주면 2알파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그렇지 알파 베타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겠죠. 두 개씩인가 플러스로 가야겠지. 다음에 다 곱하면 2알파 제곱 베타가 되겠죠. 얘가 얼마구나?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K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만 이제 조금만 더 정리 들어갈게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3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는 얼마구나? 2가 나오겠죠. 따라왔어요? 얘는 굳이 밑에 거 세 번째 건 정리할 필요 없겠죠.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찾으시면 돼요. 찾아낼 문자도 두 개, 나와 있는 식도 두 개.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해가지고 얘를 없애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슨 식? 무슨 법? 대입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를 찾아주는 게 훨씬 낫겠네. 그죠? 그럼 베타가 뭐가 되니까? 그렇지. 얘 베타가 5 빼기 3알파가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시작?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에 5 마이너스 3알파는 2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 따라와요? 이거 정리하면 돼. 2알파 제곱 플러스 15알파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은 2. 그럼 마이너스 7알파 제곱이네? 그럼 그냥 7알파 제곱 플러스 15알파니까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7을 1, 2 둘 다 맞으면 되겠다. 응?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7 나와가지고 얘를 1로 넘겼어. 그럼 여기 원래 2는 그냥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뭐 나오겠냐? 7알파랑 그냥 알파 빼기 2니까 알파는 7분의 1 또는 2 나오겠죠? 이거 돼요? 괜찮니?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냐?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알파 뭐 나온다고? 7분의 1 이거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그럼 이 중에 정수인 거는? 그렇지. 그래서 알파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가 2야. 그럼 자연스럽게 베타는 얼마일까?
아 베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알파가 2면 베타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 색은 뭐라 그랬어요? 아? 걸 필요 없겠다. 그냥 K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U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거를 촥. 그러면 K 값은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값은 맞니 얘들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럼 K 값은 8 나오겠네.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근을 잡아주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어머나 자 724번 또 같은 패턴으로 푸시면 되니까 숙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조금 길어지겠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725번 가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 2 되는 3차 방정식 px에 대해서 1을 3, 4를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그랬을 때 p2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만 따로 본다면 p1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p1에다가 뭐 더해주면 1 더해주면 얼마구나? 0이라는 말이 돼요. 같은 패턴으로 p3 더하기 1도 얼마? 0. p4 더하기 1도 얼마? 0입니다. 그럼 얘도 무슨 소리야? x를 얼마 집어넣어라? 1. 얼마 집어넣어라? 얼마 집어넣어라? 4. 집어넣었을 때 각각 뭐가 된다고요? 더하기 1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 뭐 있어요? 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3. 얘는 x 마이너스 4가 각각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말이 돼요. 얘는 무슨 말? 왜냐면 얘가 다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 계산하고 났을 때도. 그럼 이거 넣었을 때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만 얘만 살아남아서 일정한 값이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 그럼 벌써 이거 x-1, x 빼기 3, x 빼기 4 벌써 이 세 개가 나와도 벌써 몇 차가 돼버립니까? 3차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1, x-3, x-4 더하기 1은 얼마구나? 0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px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p2의 값은 뭐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p2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응? 기다려봐. 11 플러스 0이므로 미안 잘못 썼다. 잘못 썼네요. 미안.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였었죠. px 플러스 1이 0이었잖아요. 그지? 무슨 뜻이냐면 px 플러스 1이 각각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된다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1 넣었을 때가 되고 p1이 되겠죠? 그럼 p1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지. 4겠죠? 땡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P1 플러스 1은 0 되는 거였고 P3 플러스 1은 0 되었고 P4 플러스 1도 0 되는 거였었잖아. 그지? 결국 이 식의 x값이 얼마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4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4 더하기 이렇게 넣었을 때 x에 3 대입하고 1 더했을 때 0, 1 대입하고 0 됐을 때 더하면 0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1 넣었을 때 0 되는 값이 뭐가 돼? x-1. 그 다음은 x-3. 그 다음은 이게 x-4가 있겠죠? 여기다 뭐 더해준 거라고? 1을 더해준 거. 그럼 얘가 0 되는 값에다가 1을 더해준 이 식이 0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와. 그럼 결국 여기다 p2를 집어넣으면
그럼 P2 더하기 1은 x 2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P2의 값은 이거 계산하면 왜 2가 됐냐? 그지? 1이지? 그러면 2가 될 거고 저기서 1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얼마구나? 1이구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727번 하니까 숙제고요. 그럼 728번도 나온 건 두 근이지만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근과 계수 관계에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729번 가볼게요. 네. 729번 또 숙제입니다. 왜냐면 얘가 아까 우리 풀었던 대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한 근이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2i가 되죠. 그럼 이 1, 2, 3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개수의 위치를 보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란 말이야. 그럼 뭐부터 먼저 푸셔야 돼? 한 개씩 계산한 값을 통해서 c를 찾고 두 개씩 계산한 값으로 a 찾고 세 개 곱한 값으로 b를 찾아서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730번 4차 방식 가볼게요. 에이 끝났네. 두 근이 마이너스 2i야. 그럼 한 근은 뭐게요? 플러스 2i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i 앞에 부호가 바뀌게 켤레근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i의 또 다른 근은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겠어요? 그럼 1 마이너스 i겠죠. 그럼 4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다? 4개다. 그러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i 또는 2i 또는 1 마이너스 i 또는 1 플러스 i겠구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끼리가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가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와? 근데 그럼 얘네들끼리 만들어지면 걔네 몇 차 방정식? 얘네 둘만 만들어지면 2차 방정식일 거고 얘네 둘만 만들어줘도 2차 방정식이죠. 따라와?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용하면 돼요? 여기 만들 근의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따라오셨어? 그럼 요거의 합은 얼마입니까? 0이죠. 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럼 곱은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i 제곱이죠. 는 a분의 c예요. 여기 a랑 저기 a랑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얘는 b가 얼마구나? 0이구나. 자, 우리 마이너스 4i 제곱 얼마예요? 4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a가 ax 제곱이고 여기서도 요거 플러스 ax 제곱 나올 거란 말이야. 따라와. 이거를 전개한 게 그러면 a 제곱 x 4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와. 근데 얘가 얼마라 그러나 있어요? 1로 돼 있으니까 여기 a 값이나 여기 a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1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왔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1 됐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4는 c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뭐가 된다? x제곱 b는 0 됐으니까 쓸 필요 없고 더하기 4라는 식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근의 합. 여기서 합은 얼마예요? 2죠. 2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 값이 a 값이 1일 거니까 b의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겠구나가 나올 거고요. 다음 두 근의 곱.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죠. 그럼 얘는 a분의 c죠. 따라왔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공식이냐?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i의 제곱일 거고 얘는 얼마다?
C다. A 1이니까. Y제곱 아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C는 얼마구나? 2.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왔니?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뭐다? 결국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겠구나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전개한 게 A, B, C, D잖아요. 그럼 결국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한다고요? X에다 뭐 대입해라? 1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 나오겠죠. 따라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더한 값 A, B, C, D의 값을 물어보게 된다면 X에 뭐 대입하라고요?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 1.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는 뭐가 나오겠죠. 계산하게 된다면. 넣었을 때. 그지? 그럼 여기서 이 값에서 뭐만 찾으면 돼? 1만 넘어가서 계산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자.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얼마가 되냐? 5 곱하기 얼마? 1.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5 나온다고. 그럼 X 1 대입한 값이 결국 뭐가 되는 거라고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나오는 거라고. 1 넣었을 때. 따라와. 근데 얘가 얼마 나오는 거라고? 5가 나온 거죠. 5 나왔으니까. 그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다? 4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431번 가볼게요.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인 3차 방정식이 있고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공통인 근이 m이래요. 그때 m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 그랬으니까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돼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아직 또 다른 한근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P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알파라고 두긴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3차 방정식에 이게 세 개 근은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도 공통인 근이 나온대. 그 2차 방정식 근을 풀었을 때 두 개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때도 여기 나온 값이랑 여기 나온 값 중에 얘가 있거나 또는 얘가 있거나 또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통근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니? 근데 똑같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i가 요거의 값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되는 거야. 혈례근이니까.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자, 갑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 2차 방의 해가 뭐일 때? 1 플러스 루트 2i일 때.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한근도 뭐가 된다? 방정식의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근데 잘 보세요.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이거 두근의 곱 2차 방정식의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i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뭐분의 뭐야? a분의 c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1 빼기 2i 제곱이거든요. 맞아? 그럼 얼마야? 3이야. 그러면 3이랑 2가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게 디아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무슨 말밖에 안 돼요? 2차 방의 해가 뭐여야 된다? P여야 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공통인근 M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이 공통인근이 결국 뭐다? M이 되겠죠 여기. 자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봤더니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같은 A입니다. 여기서 A는 맞아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M이라고 잡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한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M 더하기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M 더하기 N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두근의 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i랑 1 마이너스 루트 2i랑 우리 한근 뭐라고 잡아놨어요? 바꿔서 M이라고 잡아놨었죠 아까 3차 방정식에서.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3차 방정식은 하나씩 더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위에 빨간색이랑 얘랑 어떻구나? 같겠구나. 따라와.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되면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가 지워지니까 2 플러스 m의 값이 나오고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m 더하기 n이랑 같아져야겠죠. 똑같은 마이너스 a니까. 그럼 여기 m 지워지니까 n 값은 얼마구나? 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서 2차 방의 해가 x값이 m 또는 x값은 2가 나온 거거든요. n이 2로 구해놨으니까 그지? 맞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이용하시면 돼요? 근과 계수 관계 중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공통근이 요 m인 거잖아. m 요거 m. 그 n 곱하기 2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니까 m 값은 얼마구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곧다구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복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거 계속 찍어놓고 있으니까 찍어놓은 그대로 올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중학교 때는 대표 문제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밑에 두세 문제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 근데 고등학교 때 문제가 뭐냐면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 문제에서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두 개 문제 정도 나와. 근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건 지금처럼도 처음 보는 풀이법이잖아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빡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유형을 다 공부해야 돼? 머리 터져요. 시간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개념을 잡으라는 거지. 개념 공부해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다음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어쨌거나 다 지금 계속 그거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분명히 집에 가서 책 픽어내면서 하게 되면 이거 기억 안 날 거야.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다음 개념서로 가세요. 다음 자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입니다.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x세제곱이 1이냐 아니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냐. 얘도 유도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 굉장히 간단하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x세제곱의 1을 내 허근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x세제곱의 한 허근을 이렇게 약간 W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가 오메가예요. 그냥 W처럼 쓰시면 돼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허근일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알겠습니까? 자, x세제곱의 1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유도되는 과정부터. 자, x세제곱의 허근이 오메가야. 근데 어쨌든 얘도 근이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3차 방정식의 근이 한 오메가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대입하시면 돼. x값이니까. 그럼 뭐가 성립하겠습니까? 대입하니까 오메가, 얘가 오메가가 들어왔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시갱이다? 1이다 라는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기가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라는 거? 1이다 라는 겁니다. 뭐에서 나오는 성질이라고요? 대입하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다음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잘 안 되겠으면 뭐 해보셔도 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에 넣어도 되는 거죠. 1, 2창 없으니까 0, 1창 없으니까 0, 상수항 마이너스 1를 1로 간다면 1, 1, 1, 1, 1, 1, 0. 민수분해가 얘에서 0되는 값 x 마이너스 1 순서대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된다고요? 아, 인수분해 했을 때 이때 해는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1 또는 얘가 0 되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와? 괜찮아? 근데 이 x가 1이니까 얘는 무슨 근? 실근이에요. 맞지? 근데 우리는 무슨 근이라 그랬어? 허근이기 때문에 얘는 제껴. 아,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때 이때 나오는 근이 무슨 근이다? 허근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 왜? 얘는 실근이니까 버리고 그럼 여기서 나온 근이 허근이 나와야겠지. 이랬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돼야 되므로 한 허근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뭐다? 해다. 따라와.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여기다 뭐를 이 오메가를 뭐 한다고요? 대입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오메가 제곱 대입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성질이, 즉 두 번째 성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은 쉽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냐? a분의 c냐?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갑니다. 아까 이어서 가요. 자, 우리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라 그랬죠? 맞니 얘들아?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켤레근이니까 오메가 바가 되는 거거든요. 켤레복수수.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x값이 오메가 또는 x값이 오메가 바야. 그럼 두 근의 합.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하게 되면 뭐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요 방정식이란 여기. 얘가 a, 얘가 b잖아. 따라와? 그럼 두근의 곱 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니까 뭐 나와야 돼? 그렇지, 1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도 두 번째 성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하면 얼마고요? 1이고요. 다음 오메가 곱하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된다고요? 1이다.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오는 성질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변형시켜서 합쳐서 나오는 성질이에요. 자, 1번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나 찾아낸 거 있었죠? 다음 2번에서 뭐가 있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을 찾아냈단 말이야. 요거랑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근데 잘 보시면 요거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은 0이야. 맞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가 돼 있죠?
얘가 2번 거고 얘가 1번 거잖아.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얘네 위치만 좀 바꿔보자고요. 더하기니까. 잠깐 뒤로 빠지고 여기 오메가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얘를 이렇게 중간에 껴준다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맞니 얘들아? 그러면 오메가 똑같고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으니까 무슨 말밖에 안 돼요? 얘네 두 개도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메가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 바랑 똑같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1이라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 그랬죠. 2번에서 따라 그럼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없어지면 되잖아. 그럼 뭐로 나눠주면 돼 전체를? 오메가로. 그럼 없어지니까 1 나누기 오메가죠? 안 나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오메가 분의 1이다. 따라서 여기랑 얘랑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고 오메가 바는 또 뭐랑 똑같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라는 요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고 얘는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습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갑니다. 좀 정리 좀 하자면 결국 여기 네모칸 쳐주시고요. 오메가는 3과 연관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끼리 쭉쭉쭉 연결돼서 나가는 이런 문제들도 3개씩 묶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켤레복수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거 3 플러스 루트 2가 있으면 우리 아까 켤레근 했었잖아. 그럼 이게 3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3 플러스 i가 있으면 이거의 켤레복수수는 3 마이너스 i다. 이게 켤레복수수죠. i 앞에 부호 바뀐다는 거죠. 이거 i 전에 배웠던 거야? i 하면서 배웠나? 맞, i 하면서 배웠겠구나. 그러니까 안 모르겠네. 켤레복수수 우리 아까 켤레근 했던 것처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켤레근이 뭐였어? 아까처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켤레근이었죠? 그럼 켤레복수수는 뭐냐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라 그랬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근? 켤레근이야. 왜? x값이니까 근이니까 켤레근이란 말이야. 그럼 이 x를 지우고 나면 이게 무슨 형태가 되냐면 얘가 복소수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켤레근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여기까지 들어? 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한번 갈게요. 만약에 오메가의 예를 들어 8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저 6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오메가 제곱이 붙겠죠?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없어지면서 누구만 남는다? 오메가의 제곱만 남는다. 따라와서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 1이 얼마랑 똑같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따라와? 그럼 얘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도 얼마가 된다고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제곱, 2제곱, 세제곱 더해도 얼마 나온다? 0 나오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엔 마이너스 1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1 두 번째요.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 어근도 똑같이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얘는 이렇게가 만들어지겠죠? x세제곱 대입한다면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나올 거예요. 바로 대입했으니까. 다음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x값이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거거든. 맞니?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오메가 바가 된다. 맞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되는 거고 두 개 곱한 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맞니 여기까지? 다음 1번과 2번 합치게 된다면 1이야. 그러면 저기다 집어넣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0.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1번과 2번 합치게 된다면 오메가 제곱? 제곱은 뭐랑 똑같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고 얘는 또 뭐랑 똑같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겠죠. 합쳐져서 나오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이거 들어보시든가. 자 그러면 개념서 펴두시면서 유형 10번으로 가겠습니다. 5분만 참아요. 5분 뒤에 끝나니까. 자 방정식 x세제곱은 1입니다. 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여기 1, 2, 3 찾으셔야 돼. 1번 뭐였다? 대입해서 나오는 거 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거 하나랑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얼마라는 거? 0. 다음 두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맞니? 다음 세 번째는 합쳐져가지고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똑같고 얘는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라는 요 세 가지 성질로서 문제 푸는 겁니다. 좀 기억번 갈게요. 1부터 100제곱까지 더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달아서 더해준 건 몇 개씩 묶으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3개씩 묶으면 되겠죠. 3개씩. 이렇게 3개 묶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 3개 묶어도 뭐 되겠습니까? 0 되겠죠. 그 다음 3개 묶어도 몇 되겠어요? 0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는 마지막 숫자 주의하시면 돼요. 묶었어. 마지막 숫자가 제곱이죠. 그 다음 거 3개 묶었으면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3, 4, 5가 되겠죠. 그 다음은 6, 7, 8이 되겠죠. 3이라는 거에 접근을 한다면 마지막에 묶이는 숫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3의 배수에서 뭐 하면 돼? 하나를 뺀 게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이 3의 배수 끝까지 가면 5메가 몇 제곱? 99제곱에서 하나 뺀 거니까 어디까지 묶인다고요? 98제곱까지 묶인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뀐다? 다 0 되면서 오메가의 99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만 남는다는 거죠. 맞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얘가 뭐가 돼? 1, 2, 3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묶여서 0 됐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되는 거거든요. 뭐랑 똑같다 얘는? 1 플러스 오메가랑 똑같다. 요 출발이 이거잖아. 출발이 1, 2, 3잖아. 그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묶여서 다 0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게 나와 있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기억본 맞아 안 맞아? 맞죠. 다음에 니은번 갈게요. 니은번 좀 정리 좀 하자. 이미 여기 보면 오메가 세제곱 이상 되는 애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 1 플러스 얼마?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오메가 세제곱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오메가 4제곱은 1 플러스 4제곱은? 1 그러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다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5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자 이거 1 플러스 오메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1 2.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2가 되고 오메가 총 몇 제곱이 될까? 6제곱이죠. 그럼 오메가 6제곱은 얼마게? 그러니까 오메가 6제곱 자체는 1이잖아.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일단 쉬세요.